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펙터 영어학원에서 영동고 내신 담당하게 된 강사 한지수입니다. 네, 어머님들 앞에 받으신 유인물 한 페이지 넘겨서 저하고 지난 3년간 영동고 내신 출제 경향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고는요, 우선 교과서가 2과씩 들어가고 부교재로 EBS 올림포스 교재 사용하는데 반 권씩 들어가서 1년 동안 총 2권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연 월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지문이 또 들어가는데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머님들 아마 익히 들어 아시는 것처럼 영동고 영어 자체가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영어 시험에서 그래도 영동고 내에서도 상위권 변별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도 또 아래 내려가서 포인트 잡아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동고 21년도 시험에 듣기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한동안은 학생들 꽤나 힘들게 했던 유형이었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올해에도 어법이나 어휘에서 좀 더 변별력을 높이고 듣기 문제는 올해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휘 문제가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어법 문제도 출제가 되고는 있는데 다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외우는 공부하는 그 지문들이 출제가 될 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휘나 어법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 자체도 많이 어렵게는 나오지가 않아서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이라면은 또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부터 꼼꼼하게 봐주셔야 할 것이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1학년, 2학년 둘 다 어법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학생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중에 뭐가 맞아? 라고 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밑줄 그어진 거 5개 중에서 여기서 어떤 게 틀리게 이 정도까지도 학생들이 풀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서 문장에다가 밑줄이 그어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해서 포인트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심리적 부담감이 높아지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다 총집합한 게 밑줄에 문장 근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영동고 학생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아마 올해도 이 유형이 쭉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상위권 내에서 변별력을 조금 두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매 시간 스스로 문장을 구조 분석하는 과제가 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 분석이 필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매 시간 드릴링으로 공부를 하고 가게 되는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로 공부해야 될 지문의 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의고사 작년 2학기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모의고사 지문이 50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다가 사실 제 반권이 적은 양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50개가 추가가 되니까 그 전에 수준으로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범위에 있었던 문제에서 시험 범위 지문의 소재 그리고 주제를 바탕으로 한 외부 지문이 아예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일 수도 있고 변형이 많이 들어간 새로운 지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영동고 내신을 대비하는 저의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문 말고도 그 지문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어휘 그리고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과학 지문 같은 경우 철학, 과학, 그 다음에 경제, 예술 이런 지문들을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가 단어가 어렵고 두 번째가 배경 지식이 어려워서인데요. 저는 이제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특히 내신 기간에는 관련 소재 중심으로 이렇게 어휘 정확하게 정리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그 다음에 헷갈려하는 단어, 다른 뜻으로 우리가 외웠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 함께 공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한 번으로 공부가 끝나지가 않고 이렇게 매 수업, 매 시험에 매일매일 반복을 해주면서 늘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공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심화 소재별로 뭐 인지적 편향이라든가 아니면 철학 소재라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좀 더
심도 있는 배경 설명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EBS 수2, 그 다음에 수1, 그리고 모의고사 소재에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소재들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레벨을 지나가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많이 되게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지만 영어는 똑같이 주어 잡고 동사 잡고 준동사 잡고 관계사 맞추고 거기에 수 세트에 들어가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또 암기를 다 해버려야 하다 보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정리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심화 소재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면 매 시험별 킬러 소재 혹은 킬러 지문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도와 이해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법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어법이 중학교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영어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쓴 시간이 많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법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게 맞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힘들어하고 수업이 필요하고 왜 우리 아이가 어법이 약한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 우선 첫 번째로는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해요. 내용 이해는 무조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포인트 숙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어휘는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어법 숙지를 항상 놓쳐요. 어휘 공부를 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법 수업을 들어가면 또 다시 듣고 또 공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는 내용이니까 안 듣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숙지가 꼼꼼하게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면 중등부는 그래서 묻는 포인트가 8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우리 중학교에서 배웠던 어법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험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를 물어볼지가 몰라요. 어머님들 지금 펴신 프린트 보시면 이렇게 한 시험에 나온 출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하나에 묶여있지가 않죠.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항상 전체 내용을 다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매 수업 시간에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릴링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 시간 반복적으로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포인트별로 공부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앞에가 시험 내용, 뒤에가 드릴링 해야 될 시험지. 이렇게 한 5장 정도씩을 매일매일 공부를 해주고 나면은 2주에 한 번씩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는 부분 없이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절대 고등학교 1학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시험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매 시험 볼수록 우리 학생들 어법 실력이 쑥쑥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까지 가져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뒤로 쭉 넘겨주시면, 우리 요거 독해 자료 있습니다. 요게 우리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받을 내용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유인물 받으시고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 PPT 화면에 띄어져 있고요. 저하고 같이 필기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필기 자료가 이렇게 꼼꼼하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사용 내용도 항상 뒷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그대로 시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가야 돼요. 물론 강사는 학생이 강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이드가 잡혀 있기는 한데 하나하나 암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 구조 자기가 분석을 해서 자기가 강사인 것처럼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앞에 너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아니면은 사귀고 싶은 예쁜 여학생이 있어. 이 학생이 너한테 물어봤을 때 너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면 너가 과외 선생님이야.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러 가야 돼.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만 잠깐만 뒤로 넘어가면
네, 실제로 평균 기억력이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칠 때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보이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수업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포인트별로 다 써줄 거고요. 여기까지가 준비가 다 되면은 제가 직접 또 학생 한 명 한 명 포인트 문장 저한테 직접 이번에 진짜 설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제서야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 내신 포인트 90% 이상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문 암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내실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100% 암기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이게 문제를 풀려는 용도가 아니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시험지의 지문이 한눈에 들어오는 용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0% 암기도 안 되고요. 암기로만 했을 때 변형 문제도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함정에도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암기라는 건 이 지문이 익숙해진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암기를 얼마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100지문 정도로 쪼여질 수가 있는데 이 100지문 정도도 제가 그 주요 순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나는 1등급을 꼭 받을 거야 하면은 전체 다 외우고 전지문 암기가 필수인데 나는 3등급 정도면 괜찮아 하는 학생들은 3등급까지로만 표시된 지문만 공부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이 전 과목 공부하면서 효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외에도 저는 온라인으로 중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제 빠지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면 학생들 증언해서 수업 요일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 수업 때마다 이렇게 꼼꼼하게 어머님들께 성적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리포트도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영동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앞으로 대학 입시까지도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